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인생의 후반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오후에 찾아오는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열정도 꺾이고 새로운 기회도 없을 거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그런 고정관념들이 싹 다 깨지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숫자 63. 이게 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무려 6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초대박 성공을 터뜨린 나이입니다. 63세 인생 2막이 완전 화려하게 열린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와카타케 치사코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해부해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작가님의 데뷔 에세이,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인데요. 숨막히게 팽팽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를 깍 거부하고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그래서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인생의 오후를 온전히 즐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63 최고령 신인의 탄생, 늦은 나이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가보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타임라인입니다. 60대 전업주부가 어떻게 일본 문학계를 흔들었을까요? 시작은 55세 때였어요. 그때 처음 소설 창작 강좌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려 8년, 8년이라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 동안 첫 소설을 묵묵히 써내려간 겁니다. 그 결과 63세에 일본 최고 권위의 문예상하고 아쿠타가와상을 동시에 휩쓸었죠. 8년의 기다림 끝에 피어난 성과, 진짜 엄청나죠. 근데 참, 인생이 그래요. 영광의 순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을 받은 그 애가 작가님한테는 그야말로 완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생애 첫 유럽여행도 가고 첫 손주도 태어나고 문학상까지. 진짜 모든 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세 걸음도 못 걸을 만큼 끔찍한 요통이 덮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날아갈 듯한 순간에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육체적 고통이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두 번째 파트, 상실 속에서 피어난 결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작가가 이 대목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슬픔은 단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실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가슴을 툭 치는 문장 아닙니까? 사실 와카타케 작가님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는 어마어마한 상실을 겪었어요. 너무나 깊은 절망이 엎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슬픔 덕분에 평생의 꿈이었던 글쓰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상실감이랑 벼락처럼 찾아온 철저한 고립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조용하지만 절대 멈출 수 없는 창작의 에너지로 확 바꿔버린 거죠. 혼자 남겨진 나이든 여인의 그 깊은 고독, 그리고 그 안의 기쁨을 담아낸 소설이 바로 이 슬픔을 영양분 삼아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나만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 세상의 벅찬 속도를 거부하는 작가의 철학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작가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간계의 넓적부리 황새라고 부르거든요. 이새 아시죠? 덩치는 산만한데 진짜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느릿느릿 걷고 그냥 멍하니 하늘이나 쳐다보고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도,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존재인 거죠. 약간 자기 디스 같으면서도 사실은 엄청 주체적이고 단단한 태도인 겁니다. 솔직히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규칙은 명확하잖아요. 극한의 효율, 빡빡한 루틴, 매일매일 갓생 살면서 운동하고. 근데 작가님의 규칙은 180도 다릅니다.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그냥 막 먹고, 허공 보고 멍 때리고. 피곤한 세상 기준에 억지로 맞추느니 차라리 내 맘대로 사는 제멋대로 할망구가 되겠다고 아주 쿨하게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매 순간 어떻게든 효율을 뽑아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감, 너무 지치지 않으시나요?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회고록을 쓱 읽다 보면요, 우리의 이런 현대적인 불안감을 비춰주는 맑은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진짜 우리도 무심한 넓적부리 황새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노년기, 인생의 진짜 본무대. 100세 시대 노년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삶의 단계들을 4계절로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데요. 푸릇푸릇한 청춘,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뜨거운 여름인 주하,
상실을 겪고 마주하는 가을인 백추,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겨울, 현동입니다. 작가님은 지금 바로 이 현동의 한가운데 서서 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맞이할지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노년을 인생 끝에 살짝 붙어있는 짧은 부록이나 내리막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는 완전 다르게 봐요. 이 100세 시대에 노년은 절대 짧은 에필로그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짐들 싹 다 내려놓고 길고 자유롭게 뛰노는 인생의 본무대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무려 기간 한정의 풍요라고 표현하는데 와,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효율성만 따지는 이 세상에서 늙어간다는 걸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눈에 띄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을 무슨 짐짝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회의 시선, 이거 우리 한 번쯤 멈춰서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세상과 자연을 향한 시선. 이야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확장됩니다. 작가의 예리한 시선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짚어냅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고 비정규직이 40%나 돼서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꾸기 힘든 팍팍한 현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진짜 의미는 다 사라지고 오직 이익만 쫓다 보니 텅텅 비어버린 농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자료는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현상들을 아주 날카롭고 담담하게 팩트 위주로 짚어주고 있어요. 게다가 작가님은 발생했던 진도 7의 노토반도 강진까지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율성 따지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쳐도요, 대자연이 한번 쾅 하고 뒤틀리면 진짜 속수무책이잖아요. 인간이 세워올린 이 단단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순식간에 부서지기 쉬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윤만 좇고 자연이랑 시간까지 다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게 얼마나 큰 오만함이겠어요. 반면에 대자연은 다르죠. 그 무서운 힘 앞에서도 묵묵히 버텨내고 운명이랑 시간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대한 섭리. 자연은 가혹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걸 보듬어주는 따뜻함도 있거든요. 작가가 바로 이 깊은 조화로움을 캐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작가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세월은 가차없지만 동시에 다정하고 따뜻한 것이다. 남편분하고 생전에 약속했던 가미코치의 그 거대한 대자연을 걸으면서 마침내 상실의 아픔을 투명하게 씻어낸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늙어가는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제는 무섭지 않다. 이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해부해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한마디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나이 든다는 건 쭈그러들고 쇠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밤에 혼자 춤도 추고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드디어 세상 굴레 벗고 완전 자유롭게 살라는 진짜 가슴 벅찬 초대장인 거예요. 억지로 속도 맞추지 말고 아까 그 넓적부리 황새처럼 내 페이스대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이 기가 막히게 풍요로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긴 여정, 남은 삶의 오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따뜻하고 단단한 철학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좀 더 여유롭고 진짜 나답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달려야 하는 세상의 속도에 지칠 때면 가끔은 하늘 보고 멍도 때리면서 푹 숨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